안녕하세요. 작가 보일경입니다. 저의 강의는 각 5편씩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는 글쓰기, 2부는 책쓰기, 3부는 작가되기입니다. 지난번엔 등단과 브런치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2부 첫 번째로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책인 안녕 샌디에고를 이용해 집필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안녕 샌디에고는 브런치에 연재한 33편의 글을 모아 출간한 책인데요. 솔직히 처음부터 출간을 염두에 두고 쓴 글들은 아니었어요. 브런치 작가 승인을 받은 후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던 저는 미국 생활에 관한 글을 쓰기로 하고 노트에 괜찮은 글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살면서 인상 깊었던 일들이나 재미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해 보니까 약 20개 가량의 글감이 나오더라고요. 연재하기엔 글감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차 고민하기로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소재를 이미 정했다고 해도 흥미로운 정글을 위해선 다양한 글감이 필요하거든요. 소재와 딱 떨어지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글 쓰는 게 쉬웠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글감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괴로움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고민했는데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우울한 적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관련 기사나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비슷한 영화를 보기도 했고요. 한 번은 미국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년치 신문과 잡지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은 영감과 글감을 준 건 다름 아닌 산책이었어요. 산책을 나서기 전 저는 머릿속에 연재의 주제만을 담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주제와 관련된 기사나 에피소드 등을 이리저리 생각하는 거죠. 한참을 걸으며 서두를 완성하고 글의 방향을 정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산책을 거르지 않은 덕분에 매주 목요일마다 브런치에 연재할 수 있었고 출간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브런치에 연재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글을 쓰는 일이 아닌 조회수를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저의 브런치 조회수는 대부분 100에서 200 사이를 맴돌았는데 가끔씩 10,000을 넘어 20,000을 넘기도 했어요. 김영하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고기야 물려라 물려라 안 물리면 할 수 없고 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다고 고백했듯이 당시 브런치에 연재하던 저의 마음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높으면 대어를 낚은 기분이었고 반대로 낮으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낚싯구처럼 초조했거든요. 그래도 조회수에 상관없이 묵묵히 글을 쓴 덕에 무사히 연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출간 경험이 없는 작가들은 글쓰기가 책쓰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글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글을 쓴다고 해서 저절로 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 분량부터가 다릅니다. 글쓰기는 원고지나 A4 몇 장으로 완성할 수 있지만 책쓰기는 수백 장의 원고지나 A4 용지로 완성됩니다. 또 글을 쓸 때는 독자를 고려할 필요 없이 나의 언어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책을 쓰기 위해서는 대상에 알맞은 언어를 선택해야 하고 예시와 데이터의 수준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글쓰기는 순발력과 재치만으로 완성할 수 있지만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논리력과 지구력, 끈기 등이 필요하고요. 긴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무엇을 쓸 것인지 생각하면 되지만 책을 쓰기 위해선 주제와 집필 의도에 맞는 긴 호흡의 글을 써야 하고 목차와 출간 기획서도 작성해야만 합니다. 결국 글쓰기는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고 책쓰기는 컨셉트에 맞춰 일관된 주제로 글을 써나가는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책쓰기는 상업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진행하는 일인 만큼 철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일부 책쓰기 학원이나 강좌에서는 글 쓰는 능력이 없어도 책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문학 분야가 아니면 책쓰기는 일종의 컨텐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논리력과 정보만 충분하면 쉽게 책을 쓸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글이란 아름다운 비유나 묘사가 표현된 글이 아닌 원하는 바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글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나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보면 화려한 수식어구나 미사여구가 아닌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쓰인 건 알 수 있어요. 특히 코스모스는 문학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유명한데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담고 있더라도 글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저자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출간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선 글쓰기 실력부터 쌓아나가세요. 글쓰기가 책쓰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글쓰기 없이는 책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쉽고 간결한 문장을 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초고를 쓴 다음엔 출력해서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들을 수정하는데요. 특히 단어들의 글자 수가 맞지 않으면 어색하고 읽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의 운율을 맞추듯 단어들의 조합과 글자 수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초고를 완성하셨다면 반드시 출력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화면상으로 보는 글과 출력해서 보는 글이 상당히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또 올바른 글쓰기를 위해선 문법에 관한 공부도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호적 선생님의 우리 문장 바로 쓰기라든가 김정성 작가님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요 안에 수정과 교정, 맞춤법 검사로 요약해 놓은 내용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작가의 글이 있는 방, 복글방에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한 내용들은 책 브런치 하실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복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